알로람 영입니다. 이번 대전 영상도 어제에 이어서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 칼라마네로 덱을 준비하고 상대 덱은 지라치 썬더 덱에 독침붕을 투입한 형태입니다. 길동무침이라는 기술을 가진 독침붕은 이 포켓몬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을 기절시키는데요. 만약에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는 기절하게 되면 프라이즈를 3장을 한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태그팀 GX가 메타가 된다면 이 독침붕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태그팀 GX 덱들도 태그팀이 기절할 시 상대가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점짜리 어태커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도 기라티나라는 서브 어태커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기라티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칼라마네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전 영상 또한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 덱에서는 칼라마네로를 얼마나 잘 세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고 양측 스타트는 썬더와 기라티나입니다. 양측 모두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요. 썬더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나왔을 때 데미지를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으면 후퇴를 못하게 돼서 어솔트 썬더 10데미지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라티나 같은 경우도 산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3개를 정직하게 패에서 붙이는 게 아닌 칼라마네로로 인한 부스팅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너트 자전거를 2번 사용해서 드로우를 확인한 후에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차례 기라티나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감으로써 특성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지라치에게 붙여주고 패에서 릴리에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패가 2장이므로 6장을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추가로 들어온 6장에서 오케이징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패에서 들어온 6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인 오케이징을 벤치로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패에 가지고 있던 네스트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덱에서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벤치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또 오케이징일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징을 추가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첫 턴에 오케이징을 얼마나 많이 깔고 돌아온 턴에 칼라마네로를 얼마나 진화시킬 수 있느냐가 이 덱의 관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턴에 오케이징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이어서 미스터리 트레저를 상록수풀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초타입 포켓몬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독침문 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를 가져오는 게 아닌 오케이징을 가져와서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제 기라티나만 후퇴시키면 완벽한데요. 패에서 초타입 에너지를 기라티나한테 붙이고 여기서 후퇴산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맞췄습니다. 상대는 포마를 깔았습니다. 이어서 뿔충이와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놓고 전진을 사용했습니다. 덱에서 기본 전기 에너지 한 장과 원하는 아이템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물탈출 로프와 기본 전기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동물탈출 로프를 사용함으로써 썬더를 벤치로 내보내고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내서 소원의 별 특성과 동시에 후퇴가 가능하다면 썬더의 어설트 썬더 데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물탈출 로프로 나온 카드는 오케이징입니다. 상대는 예상대로 지라치를 가져온 후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스케이프 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지라치의 후퇴가 확보되었습니다. 네, 이스케이프 보드를 단 지라치가 후퇴하고 썬더가 나와서 어설트 썬더 80 데미지로 오케이징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카드는 똑같이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후퇴가 가능한데요. 먼저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똑같이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한 장을 배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이퍼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를 가져와서 칼라마네로를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패와 5장을 확인한 후에 여기서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인 드로로 칼라마네로나 아니면 다른 서치 수단을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록숲을 스타디움에 감으로써 포마을 스타디움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어서 패에 있던 릴리에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기본 초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래시 에임이 많이 묻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라마네로를 진화시키는 것만 성공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미스터리 트레저를 기라티나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칼라마네로를 찾아와서 바로 진화시켰습니다. 아직 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패에 혹시나 에너지가 없더라도 상록수풀 코스트로 덱에서 초타입 에너지를 찾아온 후에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발비 하나 채우고 패에서 기본 에너지 플레이만 가능하게 되면 이렇게 기라티나의 기술 발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기라티나가 나간 후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로 썬더를 기절시키고 40 반동 데미지는 기라티나에게 올렸습니다. 상대는 추가적으로 지라치를 내려놓은 후 소원의 별 사용해서 하이퍼볼을 가져왔습니다. 이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썬더나 다른 어태커를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요. 독침붕과 기본 풀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썬더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썬더의 어설트 썬더는 80 데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라티나의 남은 체력이 90인 상황에서 10 데미지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독침붕 지라치 덱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파워나 다른 데미지 부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라이즈 레이스에서도 밀릴 것 같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썬더가 배틀필로 나갔습니다. 어설트 썬더로 80 데미지를 주지만 체력은 10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기라티너로만 싸우는 상황이 온다면은 독침붕 지라치 덱이 상당히 불리한데요. 길동무침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프라이즈를 한 장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이즈 레이스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가속시킬 뿐입니다. 먼저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의 이스케이프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꺼내고 이쪽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한 지라치를 꺼낸 후에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저지맨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칼라마네로를 진화시켰습니다. 포말로 30 데미지를 받고 저지맨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차례 구즈마를 썼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라티나의 체력이 10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태커를 준비하기 위해서 트래쉬에 있던 기라티나 깨어지문 특성을 사용해서 10데미지씩 벤치에 2마리 포켓몬에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라치와 썬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트래쉬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를 확인한 뒤에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칼라마네로가 2마리가 있기 때문에 2장 모두 기라티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기라티나가 나간 후에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추가적으로 가져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 4입니다. 독침붕 지라치 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프라이즈 격차가 더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네트볼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던 기본 풀타입 에너지 한 장을 패에 추가합니다. 패에 네스트볼이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원하는 카드를 빨리 뽑기 위해서는 덱 압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네스트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놓습니다. 패에 혹시 구즈마가 있다면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와서 소원의 별 특성을 한 번 더 사용한 뒤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다시 지라치가 나와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네스트볼을 서치해왔습니다. 여기 있는 네스트볼도 바로 사용하는 걸까요? 패를 먼저 확인한 후에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상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타입 에너지가 2개 달린 기라티나를 내보내고 상대는 썬더를 내보냈습니다. 어설트 썬더로 80 데미지 줄 수 있지만 기절시킬 수는 없는데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썬더를 벤치에 내려놓은 후에 패에서 풀타입 에너지를 뿔충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어설트 썬더 80 데미지로 기라티나의 남은 체력은 50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한 장만 더 붙여주면 배틀필드에 있는 기라티나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패에 에너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썬더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푸나비나 GX와 라티남메의 GX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하이포볼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는 덱에 있는 카드를 따로 가져오지 않고 저지맨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덱 압축을 위해서 하이포볼을 사용하였는데요. 기본 에너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덱을 압축하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지맨으로 뽑을 수 있는 카드는 4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안 나오면은 게임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에서 더트 자전거를 사용해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하고 초타입 에너지를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트 자전거로 버리고 에너지 플레이 후에 반동 데미지 40 데미지를 기라티나에게 주고 프라이즈 한 장을 또 가져왔습니다. 점점 프라이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독침붕 지라치 덱인데요. 소원의 별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네스트볼을 가져왔습니다. 네스트볼을 바로 사용해서 뿔충이를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독침붕 길동무침 이외에도 두 번째 기술 풀 무발비로 9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있는 모든 포켓몬을 포함해서 두 번째 기술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다시 한번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왔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을 또다시 한번 사용해서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구즈만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칼라마네로의 체력이 데미지가 70을 받은 상태로 20이 남아있습니다. 패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가 기대되는데요. 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즈를 따라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즈만을 사용해서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뿔충이가 나갔습니다. 뿔충이는 첫 번째 기술로 20 데미지를 주고 자신에게 반동 1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칼라마네로의 남은 체력이 20이어서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독침붕 덱인데 독침붕은 안 나오고 뿔충이만 나오고 있네요. 지라치 성운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원하는 트레이너스 카드 한 장을 터치합니다. 여기서는 난천을 가져왔습니다. 패에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레이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할지 아니면 3장을 되돌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징 2장과 칼라마네로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바로 미스터리 트레저를 구즈마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기본 초타입 포켓몬인 오케이징을 가져와서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고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천으로 들어온 6장의 카드에서 오케이징을 추가적으로 벤치에 내려놓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기라티나가 다시 나가서 섀도우 임팩트 130 데미지로 뿔충이를 기절시키고 반동 데미지 40 데미지는 지라치에게 올렸습니다. 상대도 지라치를 내보낸 후에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구즈마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패 전기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가 있다면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상한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독침붕에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독침붕 덱의 메커니즘을 소개시켜드리면은 메인 기술인 길동무침입니다. 길동무침은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독침붕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다면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서로의 포켓몬을 동시에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프라이즈를 동시에 가져가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그팀 GX 같은 덱을 상대할 때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에너지나 포마를 사용해서 진화시킬 때 데미지를 올리거나 에너지를 붙일 때 데미지를 올려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볼을 기본 초에너지와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를 사용해서 칼라마네로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패에 있는 칼라마네로를 저번 차례 내려놓은 오케이징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 1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칼라마네로를 유지하는 것이 이후에도 기라티나나 라티아스, 라티오스 태그팀 GX의 기술 발비를 채우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가져올 5장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기서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덱보다 트래쉬가 지금 훨씬 더 두껍네요. 자칫 잘못하면 프라이즈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덱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라마네로를 진화시키고 이어서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후퇴시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기라티나가 나오는데요. 두 기라티나 모두 데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둘 다 120씩 올라가 있네요. 섀도우 임팩트로 썬더를 쓰러뜨리고 남은 프라이즈는 한 장이 되었습니다. 썬더 지라치 독침붕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130이 넘는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기라티나 두 채를 동시에 쓰러뜨리고 다음 상대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패의 기본 에너지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차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큐 탱크로 썬더를 내려놓은 후 레인보우 에너지를 붙여주어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발비를 마쳤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포켓몬 교체를 가져왔습니다. 교체 수단이 패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왔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려있지 않지만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썬더를 다시 내보낼 수 있고 구즈마도 패에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의 칼라마네로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칼라마네로가 나오고 어설트 썬더 80 데미지로 포마알로 이미 30 데미지가 올라가져 있는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라티나가 한 마리 나가서 섀도우 임팩트를 씀으로써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지라치를 내보내고 단순하게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기라티나 섀도우 임팩트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